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대오빠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통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세요? 금통. 시계 좋아하는 분들은 로망 같은 단어인데요. 금통. 이제 명품 시계는 소재 특성상 한 세 종류로 만들어져요. 1번 스틸, 2번 콤비. 콤비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소재를 합친 시계를 콤비라고 보통 부르는데, 보통은 스틸이랑 금을 섞어서 만든 시계를 콤비라고 불러요. 근데 롤렉스는 콤비라는 명칭보다 롤레조라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인데, 1933년도에 롤렉스에서 등록해놓은 단어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와치메이커 분들이나 이제 롤레조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하고요. 다들 콤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다른 브랜드 시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금통이 있습니다. 위에 영상에서 보시듯이 금 색깔로 이루어진 시계를 말하는데, 금 색깔로 이루어진 시계라고 다 금통이냐? 안 그렇겠죠. 뭐 도금도 있겠죠. 근데 도금 시계의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스틸 위에 도금을 해서 시계가 가볍거나 뭐 벗겨지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금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위에 금칠을 한 시계가 도금 시계고, 명품 시계는 보통 금색으로 보이면 그게 다 통금이에요. 전체가 통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자체가 무겁고 현물 가치가 높겠죠. 금시계 그러면 진짜 금시계인 거예요. 그리고 콤비 자체도 금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콤비 시계는 그 도금이 아니고 전체 금인 거죠. 그럼 금에는 이제 캐럿 함량이 있잖아요. 14K, 18K, 통상 24K, 순금 이렇게 말하는데, 순금으로는 보통 너무 무르기 때문에 액세서리나 시계를 만들지 않고요. 왜냐면 찍히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게 한 17에서 18캐럿 사이의 시계를 많이 만들고, 예전에는 14K도 많이 만들었는데 근래 와서는 14K 시계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외로 티타늄, 뭐 세라믹 이런 소재로도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이제 소수 브랜드에서 만들어내는 시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외하면 위 세 종류가 통상적인 소재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시듯이 스틸보다는 콤비가 좀 비싸겠죠. 그리고 콤비보다는 또 금통이 비싸겠죠. 리테일가 대비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금시계 중에 공부를 좀 더 해보면 금이 또 세 종류로 나뉘거든요. 1번 옐로우 골드랑 로즈 골드. 로즈 골드는 약간 붉은색을 띠죠. 그리고 2번 화이트 골드, 3번 PT라고 불리는 플래티넘, 백금이에요. 2번 화이트 골드, 3번 백금. 왜 중복이죠? 중복이 아닙니다. 다른 소재예요. 화이트 골드는 금에다 니켈, 팔라듐 이런 걸 섞어서 합금한 금속이고요. 백금은, 그러니까 플래티넘은 그냥 백금이에요. 아예 다른 소재인 거죠. 제가 왜 이런 걸 잘 아냐면 제 전공이에요. 저는 금속공예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도 다뤄보고 고온에 녹여도 보고, 그리고 다시 주얼리로 만들어내고 망치로 큰 철을 두들겨서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예과 그리고 주얼리과,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금속공예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명품이나 주얼리 같은 거 이제 설명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드리고 있고,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화이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발색을 위해서 로듐 도금을 추가로 해요. 근데 플래티넘은 광이 좋아서 도금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딱 감이 오시죠. 화이트 골드랑 플래티넘이랑 뭐가 비쌀지. 그쵸? 플래티넘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롤렉스에서도 진짜 고급 시계 같은 경우에는 화골보다 그 상위급으로 플래티넘 시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소재다 보니까 그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PT 소재는 운석판 같은 걸 추가하고 그랬어요. 운석판, 제가 예전에 운석판 데이데이트 한번 영상 찍어드린 적 있죠. 그거 우측 상단에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데이데이트 같은 경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고급 시계, 그래서 PT로 만들어진 시계는 사실상 비싸게 팔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굉장히 상위급 시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연출을 해요. 그래서 데이토나 중에도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스토나, 그 시계가 PT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요즘에는 플래티넘 가치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화이트 골드가 더 비싸지고 귀해졌어요. 근데 이미 만들어낸 시계는 그렇다고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진 않죠. 사실 그 백금 함량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비싼 건 아니었으니까요. 의미고 소장성이고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던 거니까. 근데 이렇게 화이트 골드랑 PT 이런 시계들은 진짜 예쁘긴 한데 시계 종류를 막론하고 약간 소외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죠. 이게 왜냐면 시계를 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스틸이랑 얼핏 차이가 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비싼 돈 주고 금시계를 샀는데 누가 봤을 때 스틸인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K 옐로우 골드나 로즈 골드류 시계들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리테일가를 가졌는데도 좀 소외받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18K 옐로우 골드로 만들어진 데이데이트 18238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장단점 바로 갈게요. 장점부터 갑니다. 1번, 롤렉스 금통임에도 불구하고 반값 할인 중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계랑 똑같은 시계는 현행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종된 시계죠. 근데 데이데이트가 단종된 게 아니라 18238이라는 레퍼런스를 가진 시계가 단종됐지, 지금 현행으로 나오는 시계는 계보를 잇는 시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2022년 5월 기준으로는 128238이 나오고 있어요. 36mm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플루티드 베젤을 가졌고 똑같은 다이아에, 물론 다이아는 바게트로 커졌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세팅에 뭐 이렇게 금통으로 이루어진, 그냥 똑같아요. 남들이 보면 똑같은데 이제 약간 구형틱하고 신형틱하고의 차이, 그리고 무브가 바뀌었다, 그리고 신기술이 들어갔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 정도 아니면 아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은 시계가 지금 거래되는 금액 자체는 반값이라는 거죠. 128238이라고 불리는 신형 시계는 지금 백화점 리테일가는 4,744만원이에요. 엄청 비싼 시계인 거예요. 태생이 고급 시계고 비싼 그런 시계가 데이데이트입니다. 근데 설명해드리고는 18238 이 데이데이트는 4,744만원보다 50% 할인을 한 금액인 2,000 초반대에서 만나실 수 있는 거죠. 보증서 없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뭐 1,000만원대 후반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계는 지금 반값 세일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더블 퀵체인지가 가능하다. 제가 퀵체인지 기능 여러 번 설명드렸죠. 데이트저스트 같은 경우 아니면 롤렉스 시계에 사이클롭스가 있는, 날짜창이 있는 시계들은 퀵체인지가 있어야 분침, 시침을 돌려서 맞추는 게 아닌 별개로 날짜창을 맞출 수 있는데, 이 시계는 12시에 보시면 요일창이 있고 3시에 보시면 날짜창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따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 전 모델까지는 요일창을 따로 돌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침을 겁나 돌려서 맞춰야 되는 게 이 전 모델인 18038, 그 전 모델은 또 당연하죠. 근데 이 모델부터는 더블 퀵체인지가 들어가요. 더블 또르래기. 엄청난 기능이죠. 그래서 위로 감으면 이렇게 날짜창이 맞춰지고 12시 방향에 있는 요일을 맞추려면 아래로 감아주면 요일만 별개로 돌아가게 돼요. 지금 날짜창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눈 껌뻑이는 것처럼 칸막이만 돌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데이트는, 롤렉스 데이데이트는 타 브랜드처럼 12시 요일창에 세 글자 함축된 단어로 요일을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풀로 써요. 이런 시계는 롤렉스가 처음이었죠. 그것도 하나의 롤렉스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18238부터는 신형 기능, 즉 더블 퀵체인지가 가능하다. 세 번째, 데이데이트만을 위해 만들어진 브레이슬릿, 즉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데이데이트가 나올 때부터 이 브레이슬릿이 장착돼서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슬릿은 데이데이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브레이슬릿이 맞아요. 근데 이 브레이슬릿의 명칭을 프레지던트라고 짓진 않았던 거죠. 대통령의 시계, 이렇게 불리는 시계가 데이데이트인데 그 별명을 가진 거는 출시 후에 약 4년 정도 지난 1960년도 정도부터 불려지게 됐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1960년도 들어서면서 린든 대통령이 착용을 하면서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 린든은 굉장히 시계를 좋아했던 거죠.
여러 가지 고급 시계를 많이 차고 다녔는데 공식 석상에는 언제나 데이데이트만 찼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정말 공식 석상이라 하면 좀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발표하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많은 대중 앞에 설 때는 데이데이트만 찼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계를 귀한 시계, 고급 시계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존 F 케네디도 원래는 데이데이트를 선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마릴린 먼로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스캔들 때문에 착용을 하지 않았죠. 근데 여튼 대통령이랑 자꾸 연관돼 있는 그런 시계가 바로 데이데이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슬릿이 데이데이트만 있으니까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 혹은 프레지던트 와치, 그래서 데이데이트가 이렇게 대통령의 시계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이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 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추후에 이제 레이디 데이트 저스트에 이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 추가로 출시가 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콤비 모델이나 스틸 모델 쪽으로는 이 브레이슬릿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의 계보를 지켜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브레이슬릿을 가진 시계는 무조건 금시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통상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시계를 논할 때 자, 이게 녹여도 얼마다. 이 시계는 금시계라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통금시계. 그럼 이 시계 중량을 재보면 중량이 21코 체결한 채로 131g이 나와요. 그리고 한 코의 g은 2.2g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24코가 풀코예요. 그러면 24코 풀코 기준으로 138g짜리 시계거든요. 그러면 3.75를 나눠보면 36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계가 가치가 완전히 하락해서 롤렉스란 가치가 없어졌을 때 만약에 현물로서의 가치가 뭐가 남냐? 금만 남겠죠. 그러면 정말 만약에 녹인다고 쳤을 때도 금값만 2022년 5월 기준으로 760만원가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이 시계는 무브먼트가 3135 무브먼트가 들어갔는데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롤렉스 브랜드의 수장인 무브로 봐도 될 정도로 정말 평가를 높이 받는 무브예요. 이 이전 모델까지는 3035 무브가 들어갔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으로는 이 앞에 설명한 모든 것들을 함축시키면 성공한 사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데이트는 성공의 상징이다 이렇게 불리죠. 1980년도 정도부터 래퍼들이 막 또 착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플렉스란 단어 익숙하시죠? 플렉스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계가 또 한 번 붐을 일으키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래퍼들이 뭐 쇼미나 이런 데 나와서 한번 성공하고 나면 1집 내고 조금 뜨면 이 시계부터 사죠. 성공의 첫 단계를 밟았다 이런 느낌을 뽐내는 형태로 이 시계를 삽니다. 그럼 이제 단점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까지 제가 장점만 나열을 했는데 단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계의 단점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너무 금덩이로 보이는 만큼 좀 노티나 보일 수 있다. 옐로우 금통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한 두 종류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불호인 사람은 노티난다, 구식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뭐 호인 사람은 가장 금통다운 금통이다, 클래식한 게 가장 세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점만 나열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계가 너무 좋아요. 옐로우 금통이 너무 좋은데 2022년 로즈골드가 강세인 시점에서는 세련된 시계는 아닐 수도 있다. 평가에 따라 그렇게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36mm 사이즈라 작아 보일 수 있다. 금통 시계를 차면 보통 남자분들이 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36mm, 40mm도 다들 여자분들이 차셔서 사이즈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선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36mm 금통 시계 그리고 거기다 옐로우 금통 시계 그러면 남자분들이 많이 착용하실 텐데 덩치가 좀 있으시거나 그러면 이 시계가 약간 작아 보일 수 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사실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큰 걸 원하는 추세라서 그렇지 36mm는 롤렉스 시그니처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시계가 작다 크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롤렉스 다운 롤렉스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금 작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형이
40mm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치자면 단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시계를 찾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존재감이 너무 세서 너무 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원이거나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는, 그러니까 앞선 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꼰대 문화가 심해서 발음을 강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약간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만큼 화려하고 비싸 보이고 좋은 시계란 말이죠, 뭐. 제가 이렇게 계속 단점을 나열하면서도 제가 느껴요. 그렇지만 그건 단점이 아니에요를 자꾸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면 저는 이 시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금통시계의 상징 그런 느낌이라서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 정도지, 이건 뭐 장점이 어마어마한 시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계 시세 좀 말씀드려보면 2010년도 정도에는 이 시계가 1000만원 언더에서도 거래가 됐었어요. 리테일가를 무시하고, 뭐 그때는 뭐 워낙에 다 리테일 아래였죠. 무슨 시계든 파텍도 오데마도. 근데 1000만원 정도에서 거래됐던 시계. 근데 그때 당시로 치면 중고가도 꽤 비싼 거죠. 모든 시계가 리테일 언더였으니까. 근데 1000만원 언더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금시계의 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이 시계가 뭐 중고기 때문에 각광받진 않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2020년도까지도 천천히 느리게 우상향을 했어요. 왜냐면 계속 저평가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계 생활 좀 하신 분들은 느끼시다시피 한 17년도, 18년도부터 오이스터가 너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데이트 저스트 주빌레 밴드나 이렇게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을 가진 데이데이트는 조금 뒷전이었죠. 근데 2020년도부터 다른 시계들이 시계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저평가된 시계가 뭐냐? 가격이 막 급상승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 시계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싼 것 같아요. 너무 통금인데, 그리고 대통령의 시계, 뭐 더블 퀵체인지, 래퍼들이 열광하는 시계, 그런 모든 장점을 가진 이 금시계가 아직도 이렇게 싸다. 거기다 다이아도 있다. 너무 좋은 시계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야외샷을 찍어봤는데요. 뭐 크기가 작다, 크다, 뭐 노티난다, 샴페인판이라 옛날 것 같다, 이런 평가는 사실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리테일가 지금 4,700짜리를 2천만원대에 만날 수 있는 통금시계인데 어느 정도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투자 가치로서 너무 훌륭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듯이 얘는 예뻐요. 진짜 예쁘고 질리지도 않아요. 그럼 이런 시계를 이제 중고 거래할 때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첫 번째로는 보증서 유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된 시계여도 보증서가 있는 건 당연히 좋겠죠. 이 시계를 투자 목적으로 사고 싶은데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보증서 있고 상태 좋은 걸 구하시고요. 보증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상태 좋은 시계는 어떻게 구하냐? 상태를 어떤 걸로 보냐 이렇게 보면요, 베젤 각을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금시계다 보니까 폴리싱이 너무 많이 들어간 시계는 아무래도 좀 그래요. 그래서 시계의 단면들이 비교적 각이 살아있어서 좀 날카로운 시계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된 시계다 보니까 부품이나 이런 링크 같은 거 교체 위험성도 좀 있어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 같은 경우에 이제 상태가 좋으냐를 볼 때 시계 케이스를 이제 보통 잡고요. 들었을 때 브레이슬릿이 많이 꺾였냐, 그러니까 밑으로 힘없이 축 처졌냐 아니면 짱짱하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 상태면 상태가 좋은 편이고요. 사진만으로 이거를 구분하려고 할 때 이렇게 휘어짐 정도를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올리실 때 이렇게 케이스를 확 뒤로 꺾어서 마치 이게 일자로 이루어진 양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케이스가 90도가 돼야죠. 그러니까는 뒤로 꺾어서 마치 안 휘어진 양 올리는 그런 수법에 속지는 마시고요. 롤렉스 18238 사라마라 적극 추천드립니다.